반갑습니다. 계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간을 하고 있는데, 단락을 나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계문, 이게 계문 30조항이잖아요. 보통급, 식계문, 특신급 식계문, 법마상장급 식계문 중에 연고가 계속 나와요. 연고. 그래서 계문과 연고에 대해서 처음부터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고조항이 소태산의 계문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계문을 왜 우리가 해야 될까? 나한테도 좋은 것이지만요. 사실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계문을 안 지키면 상대방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악한 말을 말면서, 내가 좋을 때, 내 기분이 좀 시원하게끔 난 살겠다. 이렇게만 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 곤란함들이 생겨요. 그래서 계문은 사실은 나도 좋은 거지만 타인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자리에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계문의 상당수가 자기 수행도 있지만 타인을 아끼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계문에 보면은 자제의 선이 있어요. 절제하고 자제. 이게 이제 참, 절대적으로 이렇게, 뭐라 볼까, 고정된 사물같이 딱 놓을 수가 없고,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문맥상에서 읽어야 된다고 하듯이, 어떤 경계적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상황이라든지, 타인의 상황이라든지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선이 있는 거죠. 스스로 자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선이 있고, 거기를 넘으면 안 돼.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참, 그 행동이, 그 선을 넘는 행동은 자신한테도 안 좋고, 타인한테도 안 좋고 하는 그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정된 시멘트 건물을 탁 쳐놓고,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연고라는, 특히 계문 자체도 그런데, 연고 사항이 딱 붙어요. 연고. 연고라는 게 뭡니까? 보통 사연이 있어. 우리가, 다 이게 사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고. 근데 사실은 연고는, 사실은 상황윤리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윤리가, 절대적인 윤리가 있어요. 야, 뭐,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살생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화랑 오개의 임전무태 같은 것이 상황윤리에 맞아요. 그거 법률상으로 말하면 정당방어.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상에도 우리가 연고 사항 중 하나가 정당방어가 들어가요. 정당방어에 대한 것도 많은 조건을 봐서 그 판사가 판결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연고 사항은 그 상황에서 적절한 지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중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중도라는 표현도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적절한 어떤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고는 굉장히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게 고무줄이 어느 때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탄력적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쓰면 아주 유연한 관계가 있어. 그렇지만 안 좋은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 맘대로 고무줄 고무줄이 그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는 이렇게 늘리는 것이 좋은 거라고 그러고 상대방이 이렇게 늘리면은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연고상을 참 하는 것이, 굉장히 공부심이 뛰어난 사람이 그 사회에 적절한 행위, 행위, 그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나름대로 규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시대 정신을 잘 끌고 가는 그, 우리로 말하면 스승이죠, 스승.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면 지도자, 리더들의 행위, 그 행위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례같이 이렇게 정립돼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시간에는 연구 관련된 것을 한번 이러한 것은 지금 시대 정도에 고민해 봐야 된다고 논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연고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급에서 5개가 있고 특신급과 범하상적 한 개 있어서 연고가 붙은 게 7개예요. 연고하고 비슷한 것이 예 아닌 자리에 예 아닌 것이 연고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내용상으로 연고가 있다고 봐야 될 것도 있는데 일단은 연고가 문자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연고 없이 때 아니 때 잠자지 말며 이게 특신급 구조에 있어요. 근데 잠자지 말며 그래 버리면 이제 딱 좋은데 연고 없이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잠자는 시간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 그 정기훈련 때 보면 8시간 자고 8시간 밥 먹고 휴식하고 8시간 공부하고 공부 수행하고 보통 이렇게 8시간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38, 24, 그럼 24시간 중에 그잖아요. 그럼 8시간 딱 잠자고 나면 일체 자면 안 돼. 그렇지만 사실은 아플 때라든지 피곤할 때라든지 또 정말 여유를 가지고 좀 쉬어야 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적절한 수면이 이건 뭐 허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것을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라는 것은 잠을 자야 될 상황에는 잘 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또 이걸 적용을 잘못하면 고무줄이 되죠. 나는 자도 되고 그러니까 만일 제가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나는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우리 교무들이라든지 교당에서 한다면 뭐 부교무라든지 자고 있으면 너 왜 자? 왜 연고 없이 아니 잠자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도 상은 그리고 이제 만일 그 휴식과 여가의 개념으로의 수면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게 놀이. 아니, 잠자는 게 놀이는 아니죠. 어. 이제 이것이 기준은 웬만하면 고정된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습관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피곤하다든지 또는 뭔가 아프다든지 할 때는 어, 휴식과 연동된 잠은 수용하는 것이 연고조항이 붙은 것이다. 우리는 이 정도로 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왜 이걸 하냐면, 잠을 너무 이렇게 나태의 개념으로 너무 밀어내버리면 현대사회에 굉장히 곤란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잠자는 것을 허용적으로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도적으로, 그러나 원칙은 고정된 자는 시간 아니고는 잠을 안 자는 생활 태도의 기본에서 나머지 상황에 따라 수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게 술, 담배죠. 술, 담배. 이게 보통급 4조, 보통급 10조. 보통급에 2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술, 담배가 금지의 대상으로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색깔칠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규정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금기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절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술, 담배를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뭐랄까, 절제하고 뭔가 잘 다뤄야 될 대상으로는 봐야 되지만 이건 죄악이야. 이렇게 봐서도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술, 담배는 이제 자신의 건강 관리에서 적절하게 잘 써야 될 대상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친교, 인간 문화의 어느 중요한 그 요소예요. 이런 면은 또 잘 또 우리가 진짜 이게 아까 같이 고무줄 같이 막 써서는 안 되지만 또 고무줄 같은 탄력도 있어야 된다. 연구사항. 적절한 금도. 그래서 술, 담배의 적절한 금도가, 그 사람이 어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 수행이라든지 중요한 지점이 돼야 됩니다. 적절한 금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여기 술, 담배만 나오지만 술, 담배 범주에 사실은 각성제나 기호식품 같은 것이 다 이제는 포함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술, 담배라는 그 용어상의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마약 같은 경우 우리 대문에 마약을 하지 말면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마약은 해도 되겠네? 그러면 나는 어, 커피를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겠네? 또는 콜라를 무제한으로 먹어도 되겠네? 예를 들면 바카스 같은 뭐 각성을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계속 잠도 안 오고. 또 그런 것까지마저도 계문으로 그러면 계속 조항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를 볼 때 각성제 또는 기호식품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폭넓게 나중에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연것이 쟁투를 말며 연구 들어가죠. 이게 보통 그 7조에 있는데 쟁투를 하지 말라니까 이제 전부 다 방어적으로 나는 공격을 않고 방어만 한다.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요소에는 좀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정당방어.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말은 평소에는 그렇게 해도 정당하면 정당한 다툼을 열어놓은 그런 내용이 돼야지 계속 다투지 마. 이렇게만 하면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라 어렵다는 거죠. 좁은 사회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회만 가면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제가 그래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은 다투어야 될 경우가 생기죠. 또는 정당한 일에 다투야죠. 만약 정치적으로 내가 그 사회에서 그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참여해서 그건 하지 마세요. 주먹을 불끈 들었으면 다투지 마. 쟁투하지 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문해력이 사라지듯이 삶의 지혜 안목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 없이 쟁투를 말미암아도 남한테 남을 배려하고 하는 그 태도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옳은 일에는 다퉈야죠. 그것도 열린 상태에서 이것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소송과 분쟁에 있어서 자기 삶을 심각한 침해가 오면 소송과 분쟁은 해야죠. 그럴 때 연고가 붙는 거죠.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이게 보통급 1조하고 법마상제급 3조 사항인데, 살생과 사육을 먹지 말라는 것도 살생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야,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업의 차원,
최소한의 의식주 차원에서는 그 살생과 사육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격을 두고 계시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 교의품에 나오죠? 교의품, 음, 네, 교의품 26장에 보면 부산에 가셔가지고 교도님 그 있잖아요. 첫 계문, 보통 그 밀조, 연구 없이 살생을 하면 살생계문이 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30개 중에서 어떤 것은 못 지킬 수 있잖아요. 30개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지킬 수 있잖아요. 이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는 게 중요하지. 이거 못 지킨다고 나머지도 다 못해.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게 대우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못 지키는 것은 못 지키지만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가면서 해 가라. 근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수행한다 해가지고 우리 수행이 하는 사람이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나는 어차피 조금 계속 못 지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몰라 수행해? 그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지킬 수 있는 걸 지켜가면서 못 지키는 것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그건 이제 못 지켜, 하나 지켜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켜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사육 문제는 뭐라고 해야 돼? 과거에는 그 농경사회, 농경 목축사회니까 아마 특히 그 뭐라고 할까? 내발짐승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다음에 농경과 관계된 그 그런 동물들에 대한 그 육식을 많이 금했을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인데요. 근데 지금 한번 보게요. 지금 동물들 세계를 한번 보게요. 뭐 이거 폭넓게 한번 보게요. 첫째가 동물이 보면요. 야생동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야생동물이 대반이었대요. 맨날 올라갈수록. 근데 지금은 야생동물은 정말 극히 드물. 그것도 보호지역. 우리나라도 야생동물이 지금 여기 산 같은 데 가면 있지만 우리 산에 간다고 야생동물을 좀 큰 동물들 많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동물이 어쩔 게 모르지만 되게 야생동물들이 사람 피해서 다닌다고 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야생동물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식육 대상.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대상으로 태반이 키우죠.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상당수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동물원에 있죠. 그리고 요즘 이제 각광받는 반려동물. 동물에도 계급이 생겨버렸죠. 계급이죠. 식욕의 대상은 거의 옛날로 말하면 이제 노예. 우리 인간 사회로 보면 옛날 신분 사회 보면 노예 같은 거죠. 반려동물은 그래도 이제 귀족 계열로 들어가는 것이고, 야생동물은 뭘까? 나는 그래도 야생동물로 살고 싶어. 내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게 됐죠. 근데 야생동물도 요즘 굉장히 살 수 있는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 윤리 문제, 이 살생을 하지 말라는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연구 없이 살생을 말고 연구 없이 사육을 먹지 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범주에서 좀 이제 굉장히 고민할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환경 문제하고 관계돼 갖고 우리가 반려동물 그다음에 사육동물이죠. 이게 뭐죠? 식용으로 우리가 사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거기다가 또 그 환경 문제, 그 동물들이 그 식용동물에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라든지 이게 단순히 먹는 문제만 아니라 이제
이 계문의 윤리의 문제가 단순히 수행을 어떻게 열심히 하냐, 이런 차원문이 아니라 이게 전체의 관계 문제로 형성돼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나갈 거냐라는 지구적 윤리하고 이제 연동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그 윤리가 뭐냐?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라 할 때 최소한의 희생, 최소한 이게 덜 소비하는 지혜.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문명이 갈수록 더 소비하고 당연히 그렇죠. 더 풍요롭고 그래서 선진국 되고 싶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강대국이 되려고 하고. 근데 힘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좀 덜 소비하려고, 덜 소비하는 지혜, 그 다음에 최소한의 폭력, 그리고 문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이 괜찮다. 멋지다. 이런 것을 추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고, 이런 게 대종사님의 영고계문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또 육식은요, 터부, 금기의 대상 또 아니지만 그렇다고 육식을 마치, 예, 육식은 그냥, 육식하는 건 그냥 정당한 거야. 이렇게만 보기도 어렵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 중도의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연구 없이 살생을 말며 연구 없이 사육을 먹지 말라는 집단 연구력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계문의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이,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은 그 인류가 가축화, 도시화가 되고 가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에서 서로 전염병이 이게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과 같이 이게 통용되는 전염병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도. 요런 문제하고도 아까 요 문제,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면 연고 없이 사유를 먹지만은 이제는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각자의 양심에 맞춰서 채식주의자부터 육식을 조금씩 덜한 사람부터 해서 나는 그래도 육식을 해야 되지만 내 평소 생각보다도 덜 먹으려고 하는 이런 다양한 이게 프리즘 있죠. 이게 스펙트럼들이 공존해야 된다. 그러나 다들 나름대로는 뭔가 어, 덜 소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류가 동물들에게 폭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뭔가 이렇게 것이 윤리적으로 그것이 옳은 걸로 서로 합의가 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과제죠. 자, 연고 없이 신교관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이게, 보통 그 구조에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 금전 문제가 나오는데 금전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금전거래. 특히 자본주의 사회로 가면 이 금전 문제는 사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잘 사용해야 될 대상.
근데 이제 여기서 신교, 만일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서로 관계한 사람들을 경우에는 긍정교류를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은요, 친한 사이에 지켜야 될 금도를 잘 가지고 있어라. 그런 거 없이 하면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거래, 교류가 필요하다. 대사님은 요 문제에도 제가기도들한테는 강요를 안 해요. 왜냐면 일반 사회를 산다는 것이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찌 보면 저는 요렇게 봐요. 신경을 금전을 여쓰지 마라. 요 말을 저는 그냥 어디 가서 말할 때요. 은행돈 쓰세요. 은행돈을 못 쓸 정도로의 자기 삶을 신용도가 떨어뜨리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합니다. 더 폭넓은 내용이 있겠지만, 내가 은행 대출도 안 되는 신용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우리가 은행 그 금융제도라는 것이 사회의 공적 제도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그래서 갖다 쓰지, 개인한테 돈을 빌리고 하는 것은, 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성 문제인데요, 성. 계문에, 거기 연고가 안 붙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연고가 좀 붙어 있어요. 이게 간음을 말며, 그다음에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에도 조건이 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이렇게 뭐, 이런 건 지금 현대사회도 다 적용이 되죠. 사별하고 결혼한다. 이건 정말 서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성과 관계된 성과 결혼에 대해서 과거의 윤리하고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옛날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저도 참 이런 얘기 들으면 고민하는데, 결혼은 남녀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부 사회에서는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이건 참 시대 정신에서 수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난감해, 저도 이 문제를. 근데 이 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십. 그리고 이 말은 이혼할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여자들은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지금 이걸 그냥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이혼할 권리가 어, 느 상황에 어떤 사람한테는 더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우리들이 이게 주권을 가진 두 사람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윤리죠. 그리고 이거 파트너십을 해제하는 권리도 있다. 이런 문제가 성과 결혼에 딱 깊게 관계가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 사는 이 시대의 풍습하고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소리 할 거예요. 그걸 고민이라고 지금. 참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악한 말, 욕설, 우리가 보통 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욕설 같은 경우도 욕설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물분철에서 막
세상에 대고 막 욕을 하고, 또는 유머로 욕을 하고, 또는 뒤에서 뒷담화로 욕을 하고, 뒷담화가 없는 사회에 산다면 정말 욕을 하면 잡혀가. 또는 욕을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그, 그 사람에 대한 평가절하를 당해. 상황에 따라, 그런 상황에서 욕해도 돼. 그리고 욕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욕을 감당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더 큰 역할을 맡는 거죠. 욕을 해도 감당을 해. 그래서 이 욕의 순기능이 억제되는 사회는요, 정말 답답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어찌 보면 연구사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만일 파트너십, 그러니까 결혼, 성, 어떤 그 관계, 뭐 이런 게 전부 다 파트너십이잖아요. 파트너십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냐면은, 요즘 말하면은 법률 중에 형사적 책임 같이, 그렇게 국법이라고 하고 막, 옛날에 막 국법으로 막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또는 최근에까지는 간통죄 같은 경우도 형사법 뭐 이런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런 것이 개인의 자유에 근거해서 이게 파트너십을 깬다는 것은 약속을 깨뜨렸던 그 책임을 져서 경제적인 법률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구속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저쪽에 경제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위주로 또 전부 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주로 가는 것이 앞으로 관계인데 이런 내용들이 계문하고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계문은 인도상 요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계문은 상황성에 부합되도록 이해되고 수용돼야 한다. 상황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딱 어디에 써져 있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건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이렇게만 돼서 계문은 굉장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타인을 무시하고 피해주는 방식을 배제하는 게 계문의 목적이지,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이게 참, 목적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가 계문을 준수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문화에, 그게 수도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화되도록 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이게 조화되는 입장에서 다루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도 계문을 지킴으로써 어찌 보면 우리의, 우리의 법위도 이렇게 향상되는. 이게 법위가 향상된다는 것은요, 삶에서도 윤택하다. 이런 면이 대종사님의 법위의 특징인데, 연고상에 굉장히 많은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래서, 근데 이 연고 문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정신으로 계속 논의되고, 그걸 정말로 공부심으로 시행해 가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에 의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규정된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문의 특징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